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디자인 수업 오늘은 제4강 웹사이트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는 학습 개요를 시작으로 두 번째, 본격적인 수업의 내용이죠. 웹사이트 평가. 세 번째, 웹사이트 벤치마킹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신 후 네 번째로 학습 정리를 하고 다섯 번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실습을 진행해 보는 순서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벤치마킹의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어떤 실습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두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이트 분석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시고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벤치마킹을 진행을 하십니다. 자, 주요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웹사이트 평가 부분과 웹사이트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요. 웹사이트 평가 부분에서 첫 번째, 웹사이트 평가의 정의, 두 번째, 웹사이트 평가의 방법, 세 번째,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 자,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사이트 벤치마킹 부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 자,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좋은 웹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이트가 좋겠구나 라고 좋은 사이트를 선정을 하셔서 벤치마킹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벤치마킹의 정의. 세 번째, 벤치마킹의 요건. 네 번째,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 다섯 번째, 기업 홈페이지 벤치마킹 사례. 자, 이런 순서로 벤치마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사이트 평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사이트 평가의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평가의 정의를 사람이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웹사이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해석하시면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를 판단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 평가의 방법.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좋은 웹사이트를 보는 안목이 이렇게 길러지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씩 체크를 하는 동안에 이 사이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자, 웹사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 컨텐츠, 내비게이션, 기능, 상호작용성, 디자인, 시스템, 거래 프로세스, 정보 구조 등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평가 체크리스트는 사이트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항목들을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한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또 만드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어떤 그 디폴트 값으로 이제 사용하실 만한 체크리스트 목록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내 사이트에 맞는 항목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내 사이트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잘 모르겠어 하는 것들은 그 체크리스트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필수적인 항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사이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굳이 막 이것을 억지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항목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점에는 가중치를 두어서 체크리스트를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단 내용 중에 사이트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도 함께 웹사이트 분석서에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자, 체크리스트의 체크가 끝나시게 되면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 되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개선안을 함께 분석서에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 평가 방법 중 3C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C 분석이란 앞글자가 C로 시작되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것인데요. 마케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 여기 웹사이트 분석에서는 약간 용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 자, 우리 쪽에서는 소비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사용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저에 대한 타겟 유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사. 자, 경쟁 사이트 또는 유사 사이트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이트를 구성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자사 분석, 내 사이트 분석을 해 주셔야지만 지금 현재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사이트 평가 방법 중 자사 분석 도구인 수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 분석은 프로젝트 상황 분석 및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기법으로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기회와 위협 요인 등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활용하셔가지고 내 사이트 지금 리뉴얼 해야 하는 그 사이트의 내부 능력과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내부 능력도 강점과 약점이 있죠. 자,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도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자, 조금 말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 사이트를 분석한 수압 분석표인데요. 자,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 강점으로 셀프 인테리어 정보 제공, 중매 사이트의 강점 제공, 벽지 샘플 제공, 다른 사이트보다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요소들을 서술을 했습니다. 자, 약점의 경우에는 가구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40, 50대 고객층 타겟 어려움, 입점 브랜드 인지도 부족, 가구 브랜드들의 입점 동기 부족, 너무 많은 컨텐츠. 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외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 셀프 인테리어족 증가,
자,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런 그 인테리어 관련 사이트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게 되겠죠. 1인 가구 증가, 저가형 선호. 저가형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인테리어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라는 이런 기회를 정의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위협 부분입니다. 경쟁 기업의 강세,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위협으로 정리를 해 놓았네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우선 수행 과제, 그리고 우선 보완 과제, 자, 리스크 해결 과제, 장기 보완 과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사이트 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평가 항목으로 12개의 큰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제공을 해 드리는데요. 전반적인 느낌, 메인 페이지,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 사용자 분석, 컨텐츠, 내비게이션 시스템, 페이지 구성, 레이블, 검색 시스템, 그래픽, 운영 및 관리, 마케팅 부분으로 나누어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런 큰 카테고리도 내 사이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습니다. 빼실 거는 빼고 또 추가하실 거는 또 추가를 하셔서 평가 항목을 정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제가 제공해 드리는 그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체크하시고 하실 수 없는 것은 넘어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각 평가 항목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세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전반적인 느낌의 세부 항목입니다.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하면서 신뢰감이 느껴지는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웹사이트를 브라우징 하면서 좋지 않았던 점은 무엇인가? 자, 메인 페이지 부분입니다. 메인 페이지 디자인은 좋은 인상을 주는가? 웹사이트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파악되는가?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 부분입니다. 도메인 네임과 웹사이트의 성격이 잘 어울리나? 자,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 주소를 얘기합니다. 업체의 창업 인형과 활동 목적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달되는가? 웹사이트의 목적은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목적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웹사이트의 유형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인가요? 웹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평가하는 사이트가 어떤 유형의 사이트인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사이트인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용자 분석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주된 사용자는 누구고 일반 사용자는 누구인가? 현재의 사용자와 미래의 사용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컨텐츠 부분입니다. 컨텐츠 구조의 구성 형태는 하위 사이트에서 별도로 사용한 컨텐츠 체계는 사이트의 성격과 컨텐츠의 체계 및 구조가 잘 어울리는가? 사이트에서 꼭 필요한 좋은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회원들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의 설계가 잘 되어 있는가? 자, 여섯 번째, 내비게이션 시스템 부분입니다. 현재의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형태는 적절한가?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구성은 적절한가? 로컬 내비게이션의 구성은 적절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란 항해, 뭐 사전적인 개념이죠. 사용자들의 웹사이트에서의 이동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요, 어떤 메뉴를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메뉴를 바로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것을 클릭했을 때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메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의 이동 경로나 방법 또는 그것을 돕는 구조와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테이터스 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바는요,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요소예요. 이거는 뒤에서 사례 이미지를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자, 글로벌 내비게이션과 로컬 내비게이션, 이거는 서로 상반되는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웹사이트 메인 상단에 위치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웹사이트 어느 페이지든 위치해 있는 요소입니다. 내가 어떤 메뉴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을 했어요. 페이지를 이동을 해도 항상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내비게이션을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로컬 내비게이션이란 글로벌 내비게이션과는 다르게 특정 페이지에만 존재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어떤 글로벌 내비게이션의 하위 메뉴, 서브 메뉴, 특정 하위 페이지에 필요한 내비게이션을 모두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항상 보이는 내비게이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로컬 내비게이션은 어느 특정 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항상 보여지지는 않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뎁스라는 용어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위 메뉴의 단계를 뎁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메뉴를 클릭을 했는데 그 메뉴 밑에 또 다른 하위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투뎁스 메뉴라고 하고요. 그 투뎁스 메뉴에도 각각의 메뉴 아래에 하위 메뉴가 또 존재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하위 메뉴를 3뎁스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사례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이터스 바, 상태바, 내 상태를 알 수 있는 내용. 자, 요런 내용이 바로 이제 스테이터스예요. 그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바입니다. 지금 내가 개인 뱅킹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클릭해서 계좌 조회로 들어와서 국민은행 계좌 조회를 눌러서 예금을 보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현재 나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법이죠. 자, 이것 외에도 현재 나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내비게이션 메뉴들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단에 요 바가 바로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해당이 돼요. 요 메뉴들은요, 각각 메뉴를 클릭을 해도 이 메뉴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도 보여지는 내비게이션, 글로벌 내비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조회를 클릭해서 나온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조회를 클릭해서 나온 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이죠. 자, 그 다음에 뎁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지금 이게 원뎁스, 이게 투뎁스 메뉴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3뎁스 메뉴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내비게이션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 여기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계좌조회, 국민은행 계좌조회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메뉴를 선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른 컬러를 지정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국민은행 계좌조회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금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태평식으로 선택이 되어진 비주얼 시각적인 단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간편조회, 상세조회, 달력으로 보기 이 중에서 상세조회가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현재 위치가, 나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내비게이션의 그래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평가 세부 항목으로 돌아와서요. 레이블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형식이 텍스트인가 아이콘인가, 사용상의 문제는 없는가, 눈에는 잘 띄며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레이블인가, 개발자 중심의 레이블인가, 사용자 중심의 레이블인가, 레이블의 일관성과 친밀감은 레이블의 범주와 깊이 등을 잘 고려하여 페이지를 구성하였나. 자,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이란 컨텐츠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자, 컨텐츠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타이틀. 흔히 메뉴 또는 메뉴 명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페이지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그런 내용을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컨텐츠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떤 서비스 이름 이런 것들을 또 그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일단 메뉴 내비게이션 설정, 메뉴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다 이제 레이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평가 세부 항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픽 부분과 운영 및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디자인의 로딩 속도는 느리지 않은가?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은 사이트를 잘 설명하고 있나? 해당 웹사이트의 성격에 맞는 디자인인가? 디자인의 색상 등이 사이트와 어울리며 편안한가? 오히려 디자인이 사이트의 내비게이션에 방해가 되지는 않은가? 자,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는요. 어떤 검색 엔진에 등록되어 있나? 검색 엔진에 적절한 분류에 등록되어 있나? 검색 키워드는 정확한가? 검색 엔진의 사이트 설명은 잘 되어 있나? 페이지별 타이틀 설정은 잘 되어 있나? 사용자 서비스의 관리는 잘 되고 있나? 회원제인가 적절한가? 시기별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잘 계획되어 있나? 현재의 기술 수준과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나? 등등의 세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부 항목들은 본인들이 추가를 하셔도 되고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가중치를 적용하셔서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주시면서 개선안도 함께 분석서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사이트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자, 먼저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좋은지를 알아야 좋은 사이트를 선정해서 벤치마킹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첫 번째, 유용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을 하는 사이트. 양질의 컨텐츠로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받는 그런 사이트. 사용하기에 편리한 사이트. 신뢰가 가는 사이트. 감성적인 만족을 주어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사이트. 오락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흥미를 유발시키는 사이트.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이트.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자, 모두 무언가 어떤 특정한 무기가 있는, 강점이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좋은 웹사이트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벤치마킹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똑같이 베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내 것을 토대로 다른 것의 좋은 점을 접목시키는 거죠.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 것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요소를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웹사이트 벤치마킹의 목적. 사례 분석을 통해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를 합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킹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은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주먹구구식으로 벤치마킹을 해서는 안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정의하신 후에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이란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내 것을 새로이 창조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동일한 문제를 잘 해결한 사이트를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그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벤치마킹 추천 웹사이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려면 일단 많은 사이트들을 보셔야 하는데 어디에서 웹사이트를 찾아야 할지 아마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사이트의 목록이 많은 그런 사이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워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웹 표준으로 제작된 베스트 웹사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 사이트는요. GD웹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 또한 최근 오픈된 국내의 웹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셔서 잘 만들어진 웹사이트, 본인의 그 사이트를 위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트들을 많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트 벤치마킹한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사이트에 해당하는 국내 사이트를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4개의 사이트를 비교 분석한 표인데요. 사이트의 이름은 A, B, C, D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자, 일단 각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목표 및 비전, 타겟 고객층, 수익 모델,
주요 서비스 내용, 교육 시스템 구조 등을 기준으로 4개의 사이트들을 비교 분석한 그런 표입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는 교육 서비스 이용 비교입니다. 교육 프로세스, 상호작용성, 사용 용이성, 개인화, 주요 활용 기술 및 저작 도구 코스웨어 이런 항목들로 4개의 사이트를 비교한 비교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별 특징, 장점, 단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에 대한 그런 비교표입니다. 자, 앞에 그 비교표는 각 그 사이트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마지막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하는 항목일 것 같아요. 자, 일단 특징, 장점, 단점, 그리고 내 사이트에 적용해 볼 만한 아이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벤치마킹의 이제 가장 주요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이 항목들은 벤치마킹 비교표에 꼭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2가지였죠. 웹사이트 평가와 벤치마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웹사이트 평가는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벤치마킹 부분에서는요, 벤치마킹의 정의, 벤치마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요. 나를 좀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 2번째, 벤치마킹의 요건으로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주차에는 콘텐츠 분류와 체계화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